설명하는 거죠 지금. 아직 안 했지. 야, 들어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위치 벡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위치 벡터라는 단어를 들으면 벡터는 벡터인데 위치 벡터가 뭐야? 항상 이게 궁극적인 궁금함을 가질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이게 벡터 좌표계에서 위치 벡터라고 부르는 녀석이 정확하게 쌍방 대응이 되는 게 뭐냐면 점이라고 했어요. XY 좌표계의 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할 것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점을 찍은 다음에 A, A1, A2 요렇게 할 것을 위치 벡터에서는 이렇게 E1 벡터와 이렇게 E2 벡터를 한 다음에 E1 벡터의 연장선과 E2 벡터의 연장선을 생각하고 나름의 좌표계가 생긴 거야. 이게 좌표계가 생기고 위치 벡터라고 하는 건 어떤 점 A를 표현하는데 OA라는 이 유향 선분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를 원래는 OA 벡터 이퀄 A1, E1 벡터 더하기 A2, E2 벡터라고 쓸 것을 약속하되 소괄호 안에 E1 앞에 개수, E2 앞에 개수로 이렇게 나타내자 라고 하면서 이 두 개가 이렇게 호환이 되게 만들어 놓는 거라고 했죠.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언제 배웠지? 점과 좌표를? 점과 좌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있는 점과 좌표의 그 단원 수순을 그대로 생각해보면 위치 벡터에서 무엇을 앞으로 이렇게 정의된 위치 벡터를 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 점 좌표에서 첫 번째 점의 정의가 바로 이거고 두 번째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였어요. 그래서 이게 공식이 뭐 이런 애가 있다 어쩌고 저쩌고 x끼리 뺀 거 세제곱 y끼리 뺀 거 제곱이 있다 라고 했는데 여기도 그러면은 이게 첫 번째 점의 정의고 두 번째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냐는 건데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바로 벡터 차의 절대값이라 했습니다. 위치 벡터 두 개를 뺀 다음에 절대값을 취하면 요런 식으로 B 벡터가 이렇게 잡히고 OA-OB 하면 요런 벡터가 나오는데 이 벡터의 크기가 얼마냐 그러면 그게 바로 A와 B점 사이의 거리를 뜻하는 거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내분점, 외분점, 중점, 무게중심 이런 거였는데 얘도 그게 다 된다. 그게 다 된다. 여기서 공식이 나온 만큼 여기서도 네가 OP 벡터가 A점과 B점의 M 대 N 내분점이다 라고 하면 M 더하기 N 분의 NOA 벡터 더하기 MOB 벡터 이딴 식으로 내분점을 찍는 벡터와 외분점을 찍는 벡터를 벡터로 다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중점 당연하고 OA 벡터, OB 벡터 나누기 반 OG 벡터 무게중심 하면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나타내는 위치 벡터 3개를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버리면 무게중심으로 가서 딱 찍힌다고. 여기서 뭐 한 모든 건 다 여기서 한다 라고 했지. 자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한 얘기라면, 그럼 점 다음은 뭐야? 점 다음. 이게 XY 좌표계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점 다음은 뭘까? 점과 좌표 다음 단원이 뭐였어? 직선. 직선. 그러니까 이 벡터로도 직선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직선 위에 모든 점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예. 지금부터 할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해요. 자, 그럼 XY 좌표계를 한번 살펴봐야지. XY 좌표계 때 직선의 방정식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거였냐면, 야, 그래, 일부러 시간 내서 수업하는데 정신 차리자. 이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뭐였냐면, 이렇게 어딘가에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가로증분분의 세로증분, 가로분의 세로를 비율로 나타내면 그걸 기울기라고 불렀고요. 기울기. 핵심이 기울기야. 그리고 여기 지나는 점 하나, 아무거나, 여기서 아무거나 지나는 점 하나 x1, y1 이렇게 하면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떤 거였냐면, 내가 이 파란색 재료와 파란색 재료가 있을 때 이 직선 위에 어디에든 있어도 성립하는 동점 x, y의 관계식을 하나 만들면 된다고 그랬어요. XY가 맺고 있는 관계식인데, 그 관계식을 지키는 한 이 x, y는 이 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조건. 그게 뭐냐면, 이걸 두 점으로 보고 얘네로 기울기를 만들어. x-x1 분의 y-y1 이렇게. x-x1 분의 y-y1. 그럼 이렇게 기울기가 나오지. 기울기가 나오는데 그게 항상 상수 m이어야 한다.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었어요. xy가 언제나 맺고 있어야 되는 등식을 하나 만드는 거지. 그런 다음에 이걸 예쁘게 표현한답시고 이 x-x1을 이쪽으로 올리면 mx-x1이 되는,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었어요. 이쪽도 똑같다는 거지. 이쪽도 이게 좌표계가 있는데 이런 직선 위에 놓여있을 점. 그럼 당연히 그거는 이제 x벡터가 되겠지. x벡터. 이렇게 x벡터. 근데 x벡터가 여기도 되고 지금 이 점도 마찬가지인데, x1, y1은 여기 고정된 점이고 기울기는 항상 존재하는 상수니까, 이 xy가 이 등식을 만들었을 때 여기 있어도 이게 참이고 여기 있어도 이게 참이고 여기 있어도 이게 참이에요. 등식이 여기 있어도 그러니까 어디에 xy가 놓여도 다 이 식이 참이 된다 해서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거든. 그런 것처럼 지금 내가 x를 여기를 찍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너희의 상상 속에서는 이 x벡터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을 다 나타내는 벡터여야 하는 거야.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은 거지.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재료, 그러니까 이 직선을 표현하기 위해 나타내는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 같은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기울기는 벡터에서는 요 놈과 나란하게 놓인 벡터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기울기라는 이름 대신에 방향 벡터라고 불러요. 방향 벡터. 그리고 아까 비슷하게 여기 지나는 점 하나 있어야지, 점. 근데 XY 좌표계가 아니고 벡터 좌표계이기 때문에 점을 반드시 요런 식으로 나타내야 돼요. 요런 식으로. 벡터로. 5의 벡터. 그러니까 여기서 기울기 m과 지나는 한 점이라고 부르는 이 녀석이 여기로 말하면 방향 벡터와 지나는 한 점을 나타내는 위치 벡터 5A 벡터인 거지. 방향 벡터와 지나는 한 점. 그러면 이제 이 두 파란색 재료를 가지고 이 x가 어디 놓여 있어도 성립할 관계식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어디 있어도 되는 거. 그게 뭐냐면 x 벡터와 a 벡터를 빼주면 x 벡터도 요 직선 위의 점이고 a 벡터도 요 직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x 벡터와 5a 벡터를 이렇게 빼잖아? 그러면 a에서 출발해서 x 벡터를 향하는 이런 벡터가 나오는데 이 벡터가 언제나 d와 평행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d 벡터와 평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x가 여기 있어도 이 벡터에서 이 벡터를 빼면 요런 벡터가 나오는데 그 벡터는 d 벡터와 평행하다. x가 여기 있어도 더 긴 벡터가 나오는데 그 긴 벡터는 얘와 평행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성립. 만약에 이 직선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게? 이 x가 이 직선을 벗어나게 되면 그때는 a에서 이렇게 나가는 벡터가 나와요. 그러면 이 벡터는 얘와 평행하지 않지. 그러니까 그 직선 위에 놓여져 있지 않은 거야. x 벡터가 안 되는 거죠. 저 점은. 근데 우리가 평행하다를 이렇게 방정식이라고 부르진 않잖아. 방정식은 항상 등식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요 말과 똑같은 표현으로 뭘 쓸 수 있냐면 x-5a 벡터는 d 벡터의 실수배이다. t는 실수.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지. d 벡터를 적당히 잡아 늘리거나 적당히 잡아 줄이는 방법으로 x-5a 벡터와 똑같은 벡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최종 결론 x 벡터는 5a 더하기 td 벡터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웃겨 보이는데 되게 우스워 보이는 모양인데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기하를 한다면 최종적으로는 외우게 될 거예요. 봐봐, 1학년 때 내용을 한 번만 잘 떠올릴 수 있다면 그 다음 내가 할 얘기는 당연히 기억이 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XY 좌표계에서 직선 하나를 나타내는 방법이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 그 다음 성우아,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 다음 직선의 방정식. 조건.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 말고 또 뭐 있었어? 직선을 만드는 조건. 생각나는 사람 없냐? 어이구, 이놈들을 데리고 내가 기하를 한다고 지금. 지나는 두 점이에요. 지나는 두 점.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 그리고 그 직선이 지나는 두 점. 여기 A, x1, y1, B, x2, y2 이렇게.
예, 점 두 개가 있으면 직선 하나를 만들 수 있다. 예. 그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렇게 여기 x, y를 잡고 이 x, y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하나 만들면 되는데 예, 그게 바로 x-x1분의 y-y1 물론 이걸로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 기울기를 하나 만들면 그 기울기가 항상 같다. 얘네 둘로 만든 기울기와 x2-x1분의 y2-y1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m을 이걸로 대체하는 거지. 이걸로 기울기 m을 두 점으로 대체하면 y-y1은 x2-x1분의 y2-y1 x-x1 이렇게 되는 거였다고. 공식 기억나죠? 근데 벡터 좌표계에도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직선이 있으면 이걸 나타내는 벡터 OA 이걸 나타내는 벡터 OB 이렇게 이 직선을 지나는 두 개의 점을 나타내는 위치 벡터 OA와 OB를 가지고 어디 있어도 이 직선 위에는 꼭 있어야 하는 벡터 X를 표현하는 거죠. 이때 똑같은 방법을 쓰는데 어떻게 하냐? x-5a 벡터를 이렇게 한다고 치면 x-5a 하면 어떻게 돼요? x에서 5a를 빼니까 여기서 이렇게 뻗는 이 벡터가 나오죠. 이 벡터. 이 벡터가 나오는데 그 벡터가 항상 평행하다 이거야. 뭐랑 평행하냐면 OB-OA 벡터와 이 벡터 빼기 이 벡터를 하면 이렇게 생긴 여기 이 끝에서 이 끝까지 이렇게 뻗는 상수 벡터가 나오는데 이 x가 이 직선 위에 있기만 하면 항상 요 벡터에 적당히 줄인 양 x가 여기 있으면 이 벡터를 적당히 늘린 양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실습에 t를 사용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성을 하면 x벡터는 물론 이렇게 써도 돼요. OA 더하기 TOB 마이너스 OA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렇게 잘 안 쓰고 어떻게 쓰냐면 1 마이너스 TOA A 벡터를 중심으로 이 마이너스 T를 절로 넘겨서 묶어버리고 더하기 TOB 이렇게 쓰거든요. 여기서 참고삼아 하나 보여줄게. 봐봐. 우리 벡터의 성분 표시 배웠잖아. 벡터의 성분 표시 배웠으니까 이 x벡터를 동점 성분 x, y로 이거 점좌표 아니고 엄연한 성분 벡터야. 성분 벡터야. x21 벡터 더하기 y2 벡터를 나타내는 그런 벡터 표시예요. 그 다음에 OA 벡터를 x1, y1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그리고 OB 벡터를 x2, y2라고 표시를 해볼게요. 그러면 그걸 여기다가 한번 넣어봐. 어떻게 되는지. 요 식에다가 한번 넣어봐. 그러면 얘가 x, y는이 돼요. 이 x벡터가 x, y는. 그리고 여기다 넣으면 x1, y1이 되고요. 더하기 t배한 OB-OA는 얘네 둘이 빼는 건데 이게 점일 때는 뺄 수가 없는데 벡터일 땐 뺄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냥 성분끼리 빼면 돼요. OB-OA는 x끼리 빼고 y끼리 빼면 돼요. 그러니까 x2 x1, y2 y1이 되는데 실수배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러지? 실수배는 각각의 성분에 들어가서 곱해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실수배는. 그러니까 t x2 x1, t y2 y1 이렇게 된다. 그리고
다시 두 벡터의 합이니까 x 성분끼리 서로 더하면 t x2 마이너스 x1 더하기 x1이 되고요. 콤마 t y2 마이너스 y1 더하기 y1이 돼요. 자, 그럼 이제 재밌는 걸 보여줄게요. 요 아이를 내가 이제 x, y가 얘, 얘라니까 각각의 성분끼리 같다는 걸 써서 x 이퀄 t x2 마이너스 x1 더하기 x1이라 부르고 y 대신에 y는 y2 마이너스 y1의 t배 더하기 y1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는 잘 보면 이게 x라는 애가 t하고 어떤 숫자 더하기 숫자 t하고 어떤 숫자 더하기 어떤 숫자로 y 그러니까 이 t가 일종의 매개 변수가 되는 거예요. 매개 변수. 얘들아, 매개 변수. 옛날에 중학교 때쯤인가 매개 변수 한 적이 있는데 x는 2t 이렇게 돼 있고 y는 뭐 4t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요 t를 소거하는 방식으로 t가 2분의 x라 하면 요거다 집어넣어서 y는 2x 플러스 2 아 이거 직선이었네 이렇게 할 수 있거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t라는 매개 변수로 얘를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는데 이걸 t는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걸 t는으로 하고 싶으면 x1이 여기로 넘어가면 되죠. x 마이너스 x1 이렇게 분의 x2 마이너스 x1으로 나누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 t가 이 t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t는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y 옆으로 y1이 넘어가고 y 마이너스 y1 나누기 얘를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y2 마이너스 y1 이렇게요. 하고 나면 내가 지금 니들한테 뭐 보여주려고 한 거냐면 여기 이 y2 마이너스 y1을 저쪽 등호로 올려봐. 얘만 이쪽으로 넘겨서 올려봐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y 마이너스 y1은 x2 마이너스 x1 분의 얘를 살짝 옆으로 치우고 이게 올라가 버리면 y2 마이너스 y1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x1이 된다. 어디서 많이 보던 녀석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절묘하게 이 직선의 방정식 이 직선의 방정식이 xy 좌표계에서 나오는 이 방정식과 완전히 똑같다는 걸 완전히 똑같은 거라는 걸 성분 표시를 통해서 보여준 거야. 예상컨대 그렇다면 이 녀석도 이거 기울기에 x-x1, y-y1 한 이거 있잖아. 이거 성분 표시 넣고 막 때려 정리하면 요게 기울기의 역할을 하면서 이 식이 뽑혀서 나오겠지? 실제로 그렇게 나와요. 실제로 그렇게 나와요. 여기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녀석인데 이거 x벡터는 1-t 5a 벡터 더하기 5b 벡터. 야, t가 실수 전체인데 여기가 t고 여기가 1-t고 이게 형식을 지키는 게 의미가 있을까?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야. 형식이 아니고 x가 A점과 B점을 지나는 직선이려면 이것만 기억해. 이것만. x가 A점과 B점을 잇는 직선 위의 점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건 이게 1-t고 이게 t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계수의 합이 1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얘네 둘이 맺고 있는 관계가 중요한 거라고 얘들아. 얘네 둘이 맺고 있는 관계. 계수의 합이 1이어야 돼요. 알겠어요? 여기 봐봐. 이 보여? OP 벡터라는 아이가 OA의 적당한 실수배 S, OB의 적당한 실수배 T 로 정의돼 있어. 정의돼 있는데 S 플러스 T가 1이라면 S 계수, T 계수, 이 계수의 합이 1이라면 그 녀석은 A점과 B점을 잇는 직선 위의 점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내릴 수 있어야 돼. 딴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 이건 꼭 기억해. 계수의 합이 1이면 예, 그 계수가 나타내는 뒤 두 벡터, 이 벡터가 나타내는 끝점을 이어 만든 직선 위의 점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위치 벡터의 어떤 뭐랄까 핵심을 이루는 맥이다. 이게 여기 갑자기 왜 나오는 거지? 아이씨. 몰라. 그냥 해봐. 얘들아, 방금 전에 내가 뭐라 그랬지? 어떤 벡터가 있는데 그 벡터가 어떤 실수배를 가질 수 있고 또 다른 실수배를 이렇게 가질 수 있어. 그러면 MN에 따라 중구난방으로 나갈 수 있어. P 벡터는. 그런데 만약에 단 m 더하기 n이 1이라면 그 p는 적당한 자유를 가지지만 그 적당한 자유 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은 이 선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한 자유라는 건 합이 1이니까 얘가 뭐 5분의 3 되는 자유 정도겠지. 5분의 3이냐 10분의 3이냐. 근데 얘가 5분의 3 된 얘는 5분의 2여야 되는 거고 얘가 10분의 3이면 얘는 10분의 7이어야 되는 거야. 그 두 관계를 만족시키면서 반드시 P가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이 직선 위의 점이라는 것이다. 계수의 합이 1일 때야. 항상 기억해. 계수의 합이 1이다를 기억해. 반장. 졸려 죽으려고 그런다. 이봐요. 계수의 합이 1이다를 기억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OP 벡터가 m배한 OA 벡터와 2n배한 OB 벡터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실제로 m이냐 뭐 2n이냐 3n이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녀석이 맺고 있는 관계라는 게 2m 플러스 n이 1이어야 된다는 거야. 계수의 합이 1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2m이 계수가 되게 해줘야 되는 거죠. 2m이 계수가 되려면 2분의 5a 벡터가 어떤 끝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n이 개수가 되려면 이 OB가 끝점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요 개수의 합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P가 어디 위에 있게 된다? 어디 위에 있게 되냐면 2분의 OA 점과 2OB 점을 잇는 직선 위의 점이 된다라고. 알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OA가 2,4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하여 2,4에 대하여 2분의 1 OA 절반 여기를 나타내는 이 벡터 즉 1,2죠. 1,2 2분의 1 OA 벡터를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고, 반대로 이 OB 벡터, 그러니까 OB 벡터가 마이너스 1,3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의 2배에 해당하는 이놈의 2배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2,6의 이 OB 벡터를 연결하는 직선 위의 점이 P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앞으로 많이 보게 될 표현인데, 이래놓고 P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P가 직선 위의 점이란 걸 알아야, 그 도형을 알아야 그 도형의 길이를 구하지. 알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양수, m이 양수, n이 양수, 요거는 어떤 식의 생각을 하면 되냐면, OA 벡터를 연장해서 만든 이 직선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걸 하나의 축이라고 생각해, 축. 대칭이 아니라 하나의 좌표축이라고 생각하고, OB가 여기 있지. OB를 연장해서 만든 이런 애를 하나의 또 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축이라고. 그러면 이 두 개의 축에 의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만들어지거든. 그때 양수라고 하면 1사분면을 뜻해요. 1사분면. 이걸로 얘기하면 이 벡터가 양수니까 앞으로만 뻗어나가서 만드는 공간이다 라고 해서 여기가 되는 거지, 여기. 그래서 이 두 조건이 걸리면 선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사분면에 대해서는 사실은 너희가 다 잊어버렸겠지만, 이 얘기가 최초 시작된 곳은 여기가 아니에요. 저 앞에 우리 1학기 기말 때 내가 설명한 거에 들어있어. 뭐냐면, OP 벡터를 n배한 OA 더하기 n배한 OB 이렇게 나타내면, 이게 OA라는 하나의 벡터를 자신의 가로축으로 하고, OB 벡터를 하면 이거 길이 무관, 방향 무관이라고 그랬어. OB를 이렇게 연장한 이 선을 자신의 축으로 하고 일종의 좌표계를 만드는 거다. OA, OB 축으로 좌표계를 만드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사분면이 나오게 되고, 이때 m이 양수이고 n이 양수이다. 여기가 1사분면. 이게 이제 여기가 나타나지려면 OA가 이렇게 뒤집혀야 되거든, 이쪽으로. 그러니까 OA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뜻에서
m이 음수이고 n이 양수인 곳이 여기 이사분면. 여기를 표현하려면 OB도 뒤집히고 OA도 뒤집혀서 나타나야 되니까 여기가 m이 음수고 n이 음수인 3, 4분면, 이게 m이 양수고 n이 음수인 4, 4분면. 마치 XY 좌표계에서 X 양수이고 Y 양수면 1, 4분면, X 음수이고 Y 양수이면 2, 4분면 하는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라고, 이게. 서로 대응으로 생각하면 그 얘기의 연장선에서 이 조건이 나온 겁니다. 이것도 OA를 축으로 하고 OB를 축으로 하는, 이렇게 뻗어 있는 4, 4분면 중 1, 4분면에 해당하는 값이요, 이런 뜻이에요. 1, 4분면에서 바라보되 이 아이가 직선이 되게 해라 라고 했더니 OA의 절반과 OB의 2배를 해서 이은 직선 위에 있게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결론. 저 P가 나타내는 도형은 바로 요거예요. 1,2에서 마이너스 2,6 사이의 거리예요. 이거는 뭐 굳이 벡터의 연산을 할 필요가 없지. 그냥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점하고 똑같은 용도로 쓰이는 애니까. 지난 시간에 요거까지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이런 것들 풀어보라고 하지 않았냐? 자, 요거 하기 전에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정리하고 갈게요. 벡터의 내적이란 건 연산인데, 벡터와 벡터로 하는 연산인데, 그 정의는 A 절대값, B 절대값, 그리고 두 벡터의 사잇각에 해당하는 코사인 세타 값을 이 세 가지를 곱한다였어요. 근데 이걸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마치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 알아야 되는 거, 구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건 그림자 벡터의 곱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림자 벡터의 곱이다. 내가 그림자라고 안 하고 그림자 벡터라고 하는 이유는 둔각 때문인데, 둔각. 뭐냐면 요게 이 어떤 한 벡터에다가 다른 한 벡터를 수직인 빛을 쏴서, 수직으로, 그러니까 이 벡터에 수직으로 빛을 쏴서 생겨나는 그림자, 이 그림자 두 개의 길이를 곱하면 되는데, 그게 내적인데, 그거는 이제 그림자도 역시나 방향이 있어서 이쪽이 종점 벡터면 여기가 그림자의 종점 벡터가 되는, 요 녀석이 같은 방향이면 길이 두 개를 그냥 곱하면 돼요. 곱하면 되고, 요 그림자를 내리는데 벡터의 연장선에, 이쪽 벡터의 연장선에 이게 거꾸로 가서 방향이 서로 반대면 이 그림자 두 길이에 곱을 하고 마이너스를 붙이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를. 길이를 곱하되 마이너스를 붙여라. 요걸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산 법칙으로는 A 내적 B가 B 내적 A와 같다. 곱셈 법칙 성립한다고 했고, 두 번째 A 내적 한 다음에 B
플러스 마이너스 C 벡터면 A 내적 B에 플러스 마이너스 A 내적 C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분배 법칙 성립하고, 근데 결합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내적은 한 번만 하면 스칼라로 바뀐다고 그래서 두 번을 연속으로 내적할 수는 없다. 벡터와 벡터를 내적하는 건데 내적을 하고 나면 스칼라가 돼버려. 그러면 내적을 못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성분 표시. A 벡터를 A1, A2라고 하고 B 벡터를 B1, B2 벡터라고 하면 성분 표시된 벡터 둘의 내적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성분 곱의 합을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A1, B1 더하기 A2, B2 였습니다. 얘 곱하고 얘 곱하고 그것들을 더하면 된다. 성분 곱의 합. 그리고 뭐 이거와 이제 딸려오는 그 어떤 성질로는 내적이 제로가 되면, 두 벡터의 내적이 제로가 되면 두 벡터가 0벡터가 아닌 한에는 두 벡터가 수직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알아들으라고 했고, 수직이다. 그 다음에 같은 벡터의 제곱은, 같은 벡터 사이즈의 제곱은 A 내적 A와 같다. 바로 이 성질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곱에 관련된 곱셈 정리, 제곱에 관련된 곱셈 정리는 다 성립한다. 아까처럼, 아까 우리 첫 번째 수능 문제 봤던 것처럼 그렇게 쓸 수 있다. 여기까지가 벡터의 정리예요. 이걸 들고 이제 문제를 풀러 가볼게요. 요거가 05년 기출인가? 수능 문제예요. 그래서 OP 내적 OQ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는데 두 점을 봤더니 아예 그냥 XY 좌표축에다가 갖다 놓고, 그러니까 벡터 좌표계와 XY 좌표계를 겹쳐 놓은 거지 지금. 겹쳐 놓은 다음에 이 곡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Y는 X제곱이라는 곡선 위에 두 점을 잡은 거야. 그러면은 이게 벡터의 성분 표시지만 그냥 점좌표처럼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알파 콤마 알파 제곱, 얘는 베타 콤마 베타 제곱,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시점이 5기 때문에 이 성분 표시 자체가 OQ 벡터가 되는 거예요. OP 벡터는 베타 콤마 베타 제곱이 되는 거고, OQ 벡터는 알파 콤마 알파 제곱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이 둘을 내적하면 OP 내적 OQ는 성분 곱의 합이라 했으므로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요구사항이 뭐냐면 최소값을 구하래. 최소값을 구하랬으니까 아 그래? 그러면 알파 베타를 하나의 변수로 생각하면 알파 베타의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니까 완전 제곱식 4분의 1 주고 4분의 1 빼면 알파 베타 플러스 2분의 1에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니까 이게 최소값 아니야? 이런 거예요. 이게 끝. 어처구니가 없지. 그러니까 벡터의 내적이 고작 스칼라이다. 스칼라이다. 알파가 어디냐 베타가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알파와 베타의 곱이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순간이면 언제나 그 내적의 최소값인 마이너스 4분의 1을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별거 아닌 문제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필수 예제 중심으로 풀어봅시다. 자, 정삼각형이래요. ABC가. 정삼각형의 한 변 길이 1이고 1, 그리고 각도로는 60도. 그럴 때 B와 C를 3등분, 하나, 둘, 셋, 이렇게 3등분한 점을 각각 D2라고 할 때 AD의 길이 곱하기 AE의 길이, 벡터의 절대값은 곧 선분의 길이니까 요 선분의 길이 곱하기 요 선분의 길이가 얼마냐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건 방법이 되게 많죠. 엄청 많아요. 그리고
확실한 건 말이에요. 확실한 건 AD의 길이하고 AE의 길이는 같을 거예요, 이거. 같을 거예요. 정삼각형이잖아. 정삼각형.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굳이 벡터를 열심히 떠올리지 않아도 사실은 봐요. 정삼각형이잖아. 그러면 얘가 3등분이다인데 3등분 이전에 말이야? 3등분 이전에 이게 먼저이지 않을까? 2등분? 2등분 하면 바로 수선의 발이에요, 이게. 수선의 발이고 여기를 하나, 둘, 셋, 3등분을 먼저 하고 여기를 다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3등분을 하면 전체 3등분은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전체를 6등분 해놓고 이렇게 3등분씩 가져갔다고 하면 이쪽이 D가 되는 거란 말이지. 하나가. 그러니까 이 선분의 길이는 AD의 길이는 바로 요 6분의 1 길이와 이 높이의 피타고라스 정리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1, 얘가 2분의 1, 1대 2대 루트 3 알잖아. 그러니까 요 길이가 2분의 1, 요 길이는 2분의 루트 3이고요. 높이가 2분의 루트 3이고 그 다음에 전체 길이를 6등분 했으니까 요 한 길이는 6분의 1이 된단 말이지. 그럼 그거 둘의 피타고라스 정리가 바로 AD의 제곱이에요. AD의 제곱은 그래서 얼마냐면 36분의 1 더하기 4분의 3인 거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그게 얼마냐면 36분의 9, 4, 36이니까 9, 3, 27, 28, 14. 아니지, 4로 되네, 이거. 4, 7에 28, 4, 9, 36. 9분의 7이에요.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얘가 AD의 길이 곱하기 AE의 길이를 하라고 그랬는데 AE의 길이가 다를 리가 있나. 그러니까 AD의 제곱은 곧 AD 벡터의 크기 곱하기 AE 벡터의 크기와 같습니다. 정답이 9분의 7이에요. 근데 이렇게 접근을 하면 이게 두 번째 질문을 하기 위한 일종의 스텝인데 그 스텝을 무시하고 그냥 편한 쪽으로 제가 구한 거죠. 자, 정작 하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AD와 AE의 내적이 얼마냐 라고 질문하는 건데 이게 보면은 내적의 원정의로 하면 요렇게 가는 벡터와 요렇게 가는 요 빨간색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을 구하라는 건데 그지? 이 벡터의 내적을 구하라는 건데 길이 곱하기 길이는 방금 했잖아, 그지? 방금 했는데 요 그럼 코사인 세타 요거 알아야 되는데 이 각이 얼마냐 몰라요. 이거 알 수가 없어요. 특수각 아니거든요. 그래서 1번도 원래 저 취지의 질문이 아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뭔데요? 뭐야? 욕심을 많이 부리면 안 되는 거지.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거잖아. 아는 걸로 하자. 아는 걸로. 봐, 얘들아. 사실은 AD와 AE에 대해서는 우리는 길이도 방금 되게 어렵게 구했잖아. 그러니까 실상 별로 알고 싶지가 않은 거야. 별로 알고 싶지가 않고 알 필요도 없고 되게 잘 아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성분 벡터라고 하는데 성분 벡터 두 개를 가지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내가 스몰 a 벡터라고 할게. 많이 쓰기도 싫으니까
요거를 내가 스몰 b 벡터라고 할게. ab를 스몰 a 벡터, ac를 스몰 b 벡터라고 할게. 이 두 개의 성분 벡터에 대해서는 내가 완벽하게 안다는 거야. 어떤 식으로 아냐면 절대값 a와 절대값 b, 얘네들의 사이즈는 모두 1이고요. 1이고, 그리고 a 내적 b에 대해서도 알아요. a 내적 b가 얼마냐면 여기가 60도거든. 60도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60도 하면 2분의 1이에요. 이게 완벽하게 아는 거야. 크기도 알고 각도 알고. 그러면 지금부터 AD와 AE를 바로 이 스몰 a와 스몰 b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이게 3등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D 벡터의 입장에서 보면 B와 C 끝점을 1대 2로 내분하는 내분 벡터야,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3분의 2A 더하기 1B 벡터 이렇게 교차로 곱하는 거 알죠? 요렇게. 네. 내분은 비율을 서로 교차로 곱하는 거. 그러니까 2A 더하기 B 벡터 요렇게 됩니다. 마찬가지 요 녀석은 그러면 2대 1이니까 1A 2B가 되겠다. 3분의 A 더하기 2B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내적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3분의 2A 더하기 B 벡터와 3분의 A 더하기 2B 벡터를 내적하라는 뜻이 되고요. 아래 실수배 9는 그냥 전개해버리고 요 두 개의 내적을 분배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내적을 해보면 이 절대값 A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둘이 하면 이 절대값 B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하면 A 내적 B 이렇게 하면 4A 내적 B 합이 5A 내적 B가 된다.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1, 여기다가 1, 여기다가 2분의 1 집어넣으면 바로 상수값으로 나오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번의 원래 취지도 1번의 원래 취지도 그게 뭐냐면 요 놈에다가 바로 절대값을 씌워서 제곱을 해버리면 요거 하나 자체의 제곱값이 얼마냐가 되는데 그것이 이 절대값 씌워서 제곱을 해버리면 전개항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곱셈 공식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다. 이 문제의 취지가 뭐냐면 외심이라고 그랬잖아.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고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을 구하는 방법이 즉 외심을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외심은 꼭 기억해도 이제는 기억을 해야 될 때야. 각 변의 수직 2등분 선의 교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얘 입장에서 보면 떨렁하고 O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O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요쪽 변의 정가운데를 잡고 수직선을 긋고
수직 이등분선이에요. 수직 이등분선. 그리고 이쪽 변에 정중앙, 중점을 잡고 거기서 수직선을 내뻗고 수직 하면 만나는 점이 나오는데 이게 O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자동 성립. 얘와 얘의 정중앙, 중점을 잡고 수직선을 내보내면 당연하게 이 점이랑 교차하게 돼 있어요. 이게 외심의 작도법입니다. 수직 이등분 선의 교점. 그래서 말인데 첫 번째 질문 A5 벡터와 AB 벡터의 내적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게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지? 못 구하겠는데 이 길이는 12인 거 아네? 근데 이 사이각은 어떻게 구하지? 이런 말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예. 길이 코사인 세타로 기억을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런데 그림자 벡터의 곱으로 생각을 하면 그림자 벡터 AB를 기준으로 AB의 수직으로 쏜 빛이 A5에 가려져서 나타나는 요 벡터, 요 파란색 요 길이가 뭔가를 생각해 보면 그게 수직 이등분 선이었다는 거야. 원래부터가. 그래서 2등분에 초점을 맞춰보시면 요 길이가 6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6 곱하기 12 하면 72가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이각 얼마인지 모르고 이 길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이 내가 파란 선의 길이를 안다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OC 벡터의 AC 벡터로의 내적, 이 둘의 내적은 얼마인가? 라고 하면 다시 한번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그림자를 내려주시면 여긴 다 있으니까요. 요만큼이 그림자 벡터가 되는데 방향도 같고 길이는 그 절반에 해당하죠. 그래서 10 곱하기 5, 요놈의 정답은 50이라는 겁니다. 외심이 나오면 고마운 거죠. 희원아, 하나라도 깨서 들어라. 내적의 또 하나의 내적의 또 하나의 그 효용 가치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정의 자체가 A 사이즈, B 사이즈, 코사인 세타로 되어 있다 보니 내가 내적을 구하기 위해 얘와 얘를 알아야 된다를 떠나서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 이 내적의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낼 수만 있다면 코사인 세타는 A 사이즈 곱하기 B 사이즈로 A 내적 B를 나눈 것과 같다. 이런 게 가능해요. 이걸 다른 경로로 구할 수만 있으면. 그러면 사이즈 곱하기 사이즈로 A 내적 B를 나눠버리면 뭐가 나와? 두 벡터가 이루는 사이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각을 질문하는 요소로 내적을 활용하기도 한다. 당장에 말이에요. 요거를 보시면 이게 요령인데 이런 게 나오잖아? 그러면
그냥 내 경우에야. 내 경우에는 양변을 이렇게 제곱을 해요. 그리고 시간이 끌리니까 벡터 표시를 안 하고 그냥 실수 제곱을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대신에 여기만 이렇게 살짝 점으로 이렇게 써주면 이게 지금 벡터 내적이다 라는 나만의 표시인 거지. 그냥 원래 실수배 곱셈 공식을 쓰되 는 7이다 하되 그냥 벡터로 여기는 거야. 이거를 이게 벡터 절대값이 이렇게 생략됐다고 보는 거야. 그래도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그러면 요 놈도 제곱한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 내적 b는 3 이렇게. 예. 그리고 빼버리면 이걸 빼버리면 지워지고 4a 내적 b가 4a 내적 b는 1이다 이렇게 돼요. 우리의 필요사항인 얘가 이루는 각 세타를 구하여라 그랬고 난 이걸 쓸 생각인데 여기를 이 두 개의 경로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구해 놓은 거죠. 그럼 아직 이게 남았죠? 이거 뭐 하는 애냐면 딱 봐도 합차 그거 같지 않냐? 합차 공식 맞아요 저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a 절대값의 제곱 빼기 b 절대값의 제곱은 3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걸 나는 어떻게 쓸 거냐면 a 제곱 빼기 b 제곱은 3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쓴다고 실제로. 그리고 여기 a 내적 b는 1이다 구해놨지. 그러면 여기다가 1을 도로 집어넣으면 둘 중에 아무 식이나 1을 도로 집어넣으면 넘어가서 5가 되고 내가 들고 있는 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5이다를 들고 있거든. 그럼 이걸 두 개 가지고 a제곱은 4요 b제곱은 1이다를 구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와서 똑바로 쓰는 거야. a 벡터의 절대값은 2고요 b 벡터의 절대값은 1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바라는 대로 코사인 세타는 a 내적 b가 1 그리고 a 사이즈가 2 b 사이즈가 1 여기가 2 이렇게 된 거지. 코사인 세타 2분의 1 되게 하는 0도에서 180도 사이의 세타 값은 60도 단언컨대 수원수투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각이라고 그랬죠.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다. 또는 코사인 120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요게 제일 많이 써요. 이런 식의 이제 연산 장난을 칠 것이다. 이것도 이제 연산 장난 중에 하나인데 두 개의 벡터가 서로 수직일 때, 이게 나오면 그냥 이 참 드물어. 그러니까 어떤 문장하고 수식이 이렇게 뭐라 그러지? 필요 충분 조건, 쌍방참인 경우가 드문데 이 경우가 그러해요. 그래서 a-tb 벡터 내적 b 벡터가 0이다 이렇게 쓰면 돼요.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이고는 내적 제로 이렇게 쓰면 돼요. 내적 제로. 그리고는 얘를 이렇게 분배하면 a 내적 b 마이너스 t b의 절대값의 제곱은 제로 이렇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a 사이즈, b 사이즈 사이각 60도 줬으니까 내적은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b 사이즈 2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4t는 0이다 했으니 t는 4분의 1이다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문제가 다 있어. 쉽겠지만 요거는 이제 또 복선을 깔아놓은 문제다. 저 뒤까지 갔다가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보면 직선하고 직선의 방향 벡터가 서로 수직이라고 이거 법선 벡터 얘기하는 거네 뭐 이런 식이 이제 나중에 뭐 어떤 깨달음이 하나 와요. 그걸 미리 두고 이제 정석 흉내 내는 것이 정석 흉내.
예, 다시 돌아왔을 때 2회독, 3회독, 4회독, 5회독 하면서 뭔가 하나씩 계속 깨달아가는. 예. 아, 이 내용을 여기다 숨겨놨었어. 그땐 내가 이걸 모르고 풀었네. 막 이런 식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내적 가지고 하는 연산 다 했고요. 오늘 이거 직선의 방정식을 너희들한테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아까 얘기할 때는 이제 거의 다 잤지. 그거 벡터 방정식으로 이해해 볼 사람은 이해하는데 이제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해줄게. 자, 여기 봐봐. 아까 내용을 기억하건 말건 간에 이제 벡터로 하나의 직선을 표현하고 싶으면 반드시 그것의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에 해당하는 무언가를 쥐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걔 이름이 방향 벡터와 지나는 한 점이에요. 방향 벡터와 지나는 한 점. 그래서 요 놈하고 나란한, 평행한, 사이즈 무관 한 벡터가 이렇게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중 어디에도 괜찮으니 어딘가에 해당하는 점 A를 나타내는 벡터가 있어야 하는데요. 요 벡터를 내가 스몰 a 벡터라고 하면 이 직선의 벡터 방정식은 x 여기 있는 어떤 벡터 x를 표현하자면 x는 방향 벡터의 실수배 더하기 지나는 한 점 이렇게 됩니다. 그냥 심플한 결론이에요. 외우면 돼요. 방향 벡터의 실수배 더하기 지나는 한 점이에요. 근데 지금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건 이게 아니고 아까는 그냥 이거 뭐 이런 게 있다 들어봤다고 치고 자 이제 얘네들의 성분이 등장했을 때 성분 방향 벡터를 L,M이라는 상수 벡터로 주고요. 그 다음에 지나는 한 점은 늘 그랬지만 x1, y1으로 주는 걸로 지나는 한 점 늘 그 좌표평면에서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x벡터는 동점 벡터니까 항상 동점의 변수로 요렇게 세 개의 성분 표시를 한 다음에 여기다 넣어 볼게.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녀석이 x, y는 t, l, m 더하기 x1, y1이 되고요. 아까와 똑같은 짓이에요. t, l 더하기 x1, t, m 더하기 y1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왼쪽 성분이 왼쪽 성분과 같고 오른쪽 성분이 오른쪽 성분과 같다라는 식을 세우면 x equal tl 더하기 x1, y equal tm 더하기 y1이 되고요. 요 t를 뭐라고 부르냐면 매개 변수라 부른다 했어요. 매개 변수. 그래서 이 t를 없애주면, 소거해주면 xy의 관계식이 나오는데 그 형태가 아주 독특한 형태로 나타난단 말이지. 뭐냐? x-x1. 이거 우리 직선의 방정식 때도 x1을 지난다 할 때 자주 쓰던 방식이야. x 빼기 x1. 평행이동으로도 썼고. 원래 원점이었다가 x1을 지나려면 x-x1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요 L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게 방향 벡터의 x성분이에요. 방향 벡터의 x성분. 그리고 똑같이 t로 써주면 y-y1이 되고 나누기 m이 되는데 지금부터 이걸 외우면 된다. 딴 거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요거까지만 요렇게 되는 상황이다까지만 딱 이해하고 저 그림에 해당하는 D를 L,M으로 썼고 이 A를 X1, Y1으로 썼을 때 어떻게 한다? L, M을 밑에 깔고 L과 M을 밑에 깔고
x-x1, y-y1 이퀄로 쓴다. 그럼 직선의 방정식. 알겠어요? 그럼 직선의 방정식. 외워 그냥. 예. 거꾸로 이 녀석의 방향 벡터가 그럼 뭐예요? 라고 하면 밑에 있는 성분 두 개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렇게. 알겠어? 이 지나는 한 점 뭐야? 그러면 여기 0 만드는 x값, 여기 0 만드는 x값 쓰면 돼요. 이해해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분의 x 플러스 1 이퀄 마이너스 1분의 y 마이너스 3 이런 애가 등장했어? 직선. 지금부터 이 아이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를 거라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실제로 직선의 방정식 맞지 뭐. 우리가 아주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자면 y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만 이쪽으로 쓱 올라가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괄호 열고 x 플러스 1 마이너스 1,3 지나고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은 직선인데 앞으로 이 기하책에서만 이렇게 쓸 거라고. 그럼 너희는 알아먹으라고. 이놈의 방향 벡터가 2, 마이너스 1이라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방향 벡터가 2,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뭔 소리요? 하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두 칸, 아래로 한 칸을 내려보세요. 점이 찍히지? 2, 마이너스 1. 그럼 원점과 얘를 이렇게 이어봐. 그러면 이 방향 벡터 2, 마이너스 1이 나타내는 방향이 이렇게 나올 거야. 지금 이 정답의 직선은 적어도 이 짝대기의 평행선이에요. 알겠어? 이 짝대기의 평행선. 근데 어디가 있냐 하면 이거 0 만드는 x값 얼마야? 마이너스 1. 이거 0 만드는 y값 3. 그러면 마이너스 1,3을 찍어요. 마이너스 1,3 이렇게. 이거 보여 이거? 이죠? 그러니까 2, 마이너스 1 갖다 대고 얘를 밀어서 요거 진하게 만들면 돼. 이렇게.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뜻하는 거다. 라는 겁니다. 이 방정식이라는 게. 알겠어요? 거꾸로 방향 벡터가 2, 5예요. 지나는 한 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예요.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좌표평면에 이거 직선을 그려라 라고 하면 방향 벡터 2, 5를 딱 찍어. 그리고 원점을 지나는 선을 그어. 그 방향으로 딱 놔. 이렇게. 그 방향으로 놓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찾아가. 그러면 대충 요점? 대충 요점. 마이너스 1, 아유 이거 왜 이러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찍고 기울기가 5인 직선 이러면 돼요. 그리고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아주 심플하게 여기 봐. 아주 심플하게 어떻게? 방향 벡터 두 개를 바닥에 깔아. 와 나도 이런 식의 수업을 하는구나. 방향 벡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 애들한테 행동 지침만 알려주는 거. 의미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이것만 따라해 라고 시키는 거지. 와 내가 이걸 하게 될 줄 몰랐다. 자, 방향 벡터 두 숫자를 밑에 깔아. 그리고 x 마이너스 x1 y 마이너스 y1 완성. 쉽죠? 쉽죠? 네. 고맙습니다. 와씨 부끄럽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를 딱 익힌 자가 요만큼만 딱 익힌 자가 이 문제를 봤다. 1,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어떤 직선에 평행한 직선. 우리 저 고1 때 많이 풀던 거잖아. 평행하다 그러면 거기서 기울기만 쏙 따오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뭐만 따오면 되겠어? 기울기와 똑같은 개념? 방향 벡터만 따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려는 그 직선도
1분의와 2분의를 밑에 깔면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1분의 2분의가 있으니까. 방향 벡터를 딱 가져와. 그 다음에 지나는 한 점이 1,-2야. 그러니까 x 뭐 하면 돼? 여기다 뭐 하면 돼? 빨리 마음속으로 생각해. x-1 하면 돼요. 마이너스 2, y 플러스 이렇게 하면 완성. 되는 거예요. 알겠죠? 눈치를 어느 정도 챘겠지만 이 x 성분 아래에 있는 애와 y 성분 아래에 있는 이 두 개의 방향 벡터를 x분의 y로 나누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울기예요. 우리가 직선에서 원래 알고 있는 기울기야. 그러니까 두 점을 지난다 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두 점을 지날 때 우리가 옛날에 이 두 점 가지고 기울기 구하려면 어떻게 했지? 상수점 두 개 가지고 기울기 구하려면 x끼리 뺀 것분의 y끼리 뺀 거 이렇게 했죠. x끼리 빼고 분의 y끼리 뺀 거 이렇게 했죠. 그걸 두 개로 분리하면 돼요. 그럼 방향 벡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 직선에 평행하고 3,1을 지나는 직선, 이 직선을 구하고 싶어? 그럼 방향 벡터를 밑에 깔아야 될 거 아니야. 방향 벡터를 깔 때 방향만 정해서,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을 뺄 거야, 왼쪽에서 오른쪽을 뺄 거야만 꼭 지켜주면 돼.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을 뺀다고 하면 2 빼기 1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요. 3 빼기 4 그러면 요렇게 쓰고요. 알겠어요? 그런 다음 두 점 중에 아무 점이나 하나 지나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x-1, y-4라고 쓰든 똑같은 것에 x-2, y-3이라고 쓰는 이거 같은 직선. 진짜로 같은 직선이에요. 정리해볼래? 정리해봐 이거. x-1은 마이너스 y 플러스 4잖아. 그럼 y는으로 정리하면 뭐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죠. 이것도 정리 또 이런다. 내가 요령 알았어 이제. 이거 정리해봐 이거. x-2는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죠. 그럼 y는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커봐. 같은 직선이잖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1,4, 2,3을 지나는데 이 점을 지나게 하느냐, 이 점을 지나게 하느냐로 서로 다른 직선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같은 직선이. 근데 점 3,1이 지나는 게 목표 아니에요? 아, 그렇네. 아, 쏘리. 내가 저 두 점으로 직선 만들으라는 뜻으로 알았어. 이건 어떡하지? 이해가 안 됐는데 이건 어떻게 하지?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계속 고등학교 1학년을 생각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y는 3x 더하기 1의 수직이고가 의미하는 바는 이거의 수직이고 하는 직선을 만들려고 하면 내가 지금 구하려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있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건데, 그걸 이용하는 건데, 수직이고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요렇게 알아듣듯이, 어떤 벡터와 수직이다는 내적이 0이 되는 벡터를 아무거나 하나 만들면 됩니다. 내적이 0이 되는 벡터를 아무거나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1,0이 뭐야? 1,0이.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이 벡터? 이 벡터하고 수직이래, 직선이. 그럼 그 직선은 어떻게 생겨야 하는 녀석이냐면 최소 이래야 된다는 거죠. 에? 이렇게 y축에 평행해야 x축의 나란한 벡터와 수직일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 있거나 아니면 여기 있거나 아니면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이래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다니는 애라는 거야. 이렇게 다니는 애 가운데 4,1을 지난다? 무슨 말일까? 4,1을 지난다? 여기 4,1을 지난다. 고로 이 직선의 방정식은 x = 4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세로로 서 있는 직선에 그걸 y좌표를 생각했어? 알겠어? 이렇습니다. 수직인 애를 하나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이 벡터가 이게 아니고 약간 기울면 어떻게 해요? 기울면 그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내가 어떤 한 벡터를 이렇게 주고 얘랑 수직인 직선이에요 라고 말을 하면 니네는 이제 이런 애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최소 최소 이런 애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아이의 방향 벡터가 하나 나오면 되는데, 이 디렉션 벡터, 방향 벡터가 하나 나오면 되는데, 이 놈이 얘랑 수직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 녀석이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럴까? 2,3이라고 해보자. 이 벡터가. 그럼 너희는 이 디렉션 벡터를 얘랑 내적해서 0이 되는 벡터를 아무거나 하나 잡으면 돼요. 가장 간단한 정수로. 그러니까 의무가 있는 게 아니야. 디렉션 벡터는 요만하든 이만하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 방향 벡터는 크기에 영향을 받는 애가 아니야. 크기가 정해진 애도 아니고. 그러니까 2,3하고 내적했을 때 0 되는 디렉션 벡터를 아무거나 하나 찾아내는 거예요. 나 같으면 3, 2로 쓴 다음에 둘 중에 하나에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왜냐? 내적은 성분 곱의 합이니까. 그럼 얘네 둘을 이렇게 교차해주면 둘이 곱했을 때 사이즈가 똑같아지잖아요. 이해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랑 같은 말이라고. 이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와 같은 말이에요. 기울기의 곱이 왜 마이너스 1일 때가 수직이야? 라고 했을 때 대답 잘 못하지, 니네. 왜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잘 대답을 못해요. 그냥 그렇게 외웠지. 이제 와서 얘기인데 그게 내적 제로야. 나중에 깨닫는 날이 올 거예요. 깨닫는 날이 올 거예요. 예, 그게 내적 제로예요. 그래서 좌우지간 2,3과 서로 수직이다 그러면 요 두 개를 숫자를 이렇게 위치를 바꾼 다음에 둘 중에 한쪽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딱 그 수직인 벡터를 찾아냅니다. 법선 벡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고 그랬잖아.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1,2와 3,-인데 이것으로 방향 벡터를 하나 만들 수 있죠. 방향 벡터. 이 방향 벡터가, 이걸 법선 벡터라고 할까? 법선 벡터가 얼마냐면 3 빼기 1, 2, 마이너스 1 빼기 2, 마이너스 4예요. 이게 2, 마이너스 4예요. 와 수직이고, 이 직선에 수직이고 했으니까 이 녀석으로 방향 벡터를 만들어낸다면 얘네 둘의 자리를 바꾸고
자리를 바꾸고 얘와 부호 하나가 다르면 되니까 그냥 4,2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왜냐면 이렇게 내적을 해봐. 8 이렇게 내적해봐. 마이너스 8 합치면 0. 아 그리고 여기서 얘네 둘이 서로소가 아니면 그 공약수만큼 날려주면 더 간단해져요. 2,1도 가능. 예, 2,1도 가능. 봐요. 2는 4죠? 예, 4, 마이너스 4, 1은 얼마요? 마이너스 4. 이래도 내적제로 되잖아요. 실수배 정도는 날려도 된다고. 방향 벡터는 크게 영향을 받는 벡터가 아니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2,1을 굳이 4,1이라고 쓸 필요 없잖아. 그래서 2를 밑에 깔고 1을 밑에 깔면 끝나요. 준비가 끝나고 이제 지나는 한 점 있으면 되는데 선분 AB의 중점을 지나는 직선 그랬으니까 1, 3 더해서 반. 아유 씨. 1, 3 더해서 반. 2 마이너스 2 더해서 반. 0. 2,0이네. 지나는 점이. AB의 중점 더해서 반. 그러니까 여기 x 마이너스 2 여기는 y. 끝.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어요? 요령 알겠어요? 빨리 한 문제라도 돼. 이거는 상황을 좀 살펴보면 되는데, 자 봐봐요. 제가 사실을 말하자면 요 녀석이 방향 벡터가 2,1이고 0,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한 이쯤 되는 직선이야. 이게 G1이야. 그리고 요거는 방향 벡터가 1,2고 2,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와씨 하필이면 여기 있어. 이런 애야. 얘가 이게 G2야. 얘가 지금 나한테 뭐 구하라고 시킨 거냐면 이 두 벡터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그랬거든요. 예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 딱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싶은데 안 되겠다. 내가 여기다가 초록색으로 이 녀석의 방향 벡터를 이렇게 하나 딸게. 예, 그리고 이 방향과 같은 벡터니까 이걸 따가지고 이렇게 가져와서 원점에다 꽂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이놈이랑 평행한 벡터 하나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이걸 내가 D1 벡터라고 할게요. 디렉션 1. 그리고 이거랑 방향 벡터 같은 애를 하나 따오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화살표를 한 선에 그리면 안 되는데. 오케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디렉션 2 하면 얄짤없이 요게 셋합니다. 비교해 보세요. 요거를 이렇게 떠가지고 쭉 뒤로 밀면 여기서 확 낑기게 돼 있다고. 평행선이니까. 에? 이걸 있어 보이게 표현하면 동위각이지. 알겠어요? 그래서 아주 심플한 얘기인데 앞으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동의어로 두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이에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D1 하면 어떻게 한다고? 2,1을 따오면 돼요. 분모에 있는 게 방향 벡터라며.
그리고 D2 1,2예요. 네, 이렇게 따오시고요. 그 다음에 각은 어떻게 구하냐는 건데, 아까 했던 얘기 있죠, 제가. 아까 했던 얘기. 코사인 세타를 구하고 싶을 때 A 내적 B를 다른 경로로만 구할 수 있으면 A 사이즈와 B 사이즈로 내적을 나누는 방법으로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다고. 이걸 마치 일종의 공식처럼 활용하는 거야. 근데 성분 표시된 두 개의 벡터는 다른 어떤 것보다 내적이 편하죠. 성분 곱의 합이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코사인 세타를 구해보시면 이렇게 돼요. 2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2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는 두 벡터의 사이즈니까 이거 사이즈 루트 5, 이거 사이즈도 루트 5 끝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5분의 4가 코사인 세타 값의 정체입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이쯤 되면 우와, 직선의 방정식을 요렇게 L분의 X-X1 이퀄 M분의 Y-Y1이라고 이런 형태로 쓰는 게 우리가 그동안 Y는 AX 더하기 B라고 써왔던 거, 예, 또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제로라고 써왔던 것만큼이나 편한 게 있네 라는 걸 알게 됐죠? 같은 얘기예요. 이것도 같은 얘기, 이것도 같은 얘기,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정리하면 다 XY와 상수에 대한 1차식이니까. 알겠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쓰면 이거 나름대로의 효용 가치가 있는 거죠. 방향 벡터라고 하는. 방향 벡터를 쏙 뽑아낼 수가 있으니까. 그럼 거꾸로 이렇게 쓴 애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어떻게 구하지가 의문에 빠져드는 거야.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직선이잖아, 이거. 일반형으로 쓴 두 녀석. 이 녀석은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뭘 기억하면 되냐면 이 A가요. A가 기울기가 방향 벡터의 X 성분분의 Y 성분하고 같은 거라고. 기울기가 L분의 M이에요. 알겠어? 그러니까 얘로 얘기하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이렇게 가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방향 벡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B, 마이너스 A라고 하시면 됩니다. 또는 마이너스 B, A로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방향 벡터가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쪽을 방향으로 삼든 이쪽을 방향으로 삼든 무슨 상관이야. 예. 방향 벡터는 요게 플러스 방향이냐 마이너스 방향이냐 크기가 얼마냐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얘랑 나란한 벡터 아무거나 하나면 돼. 그래서 말인데 지금은 생소하고 낯서니까 이런 상식적인 내용이 이해가 안 갈 텐데 익숙해지면 금방 돼요. 이거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봐요. Y는 2x 얼마, 이거 Y는 마이너스 x 얼마 이거죠. 딴 거 필요 없고 기울기 두 개만 있으면 돼. 그러면 얘의 방향 벡터는 1,2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얘의 방향 벡터는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코사인 세타의 공식에다가 집어넣으면 얘 사이즈의 성분 곱의 합 1,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지금은 내가 운이 없게도 둔각을 구했는데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나오면 둔각이라는 얘기죠. 근데 얘는 뭐라 그랬어? 예각 구하라고 그랬지. 예각. 그럼 어떻게 해? 예각의 값으로 이거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똑같은 세타에 대해서
세타와 180 마이너스 세타의 차이는 지금 여기 구해야 되는데 여기 구했다는 얘기잖아. 예, 그러니까 요각이 얼마냐고 질문한 거잖아, 지금. 그럼 180 마이너스 세타잖아. 180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플러스 관계예요. 반대 보험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예각, 둔각 구해야 되는데 코사인 값에서 음수 나왔다. 당황하지 말고 플러스로 바꾸면 돼요, 그냥. 알겠죠? 평행, 수직, 평행은 디렉션 벡터의 이거 되게 쉬운 얘기. 이건 그냥 말로만 할게요. L1과 L2가 평행이래지. 평행은 디렉션 벡터가 서로 평행한 거야. 근데 그게 크기가 상관이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한 벡터가 다른 한 벡터의 실수배가 된 거지. 그래서 2, 3이잖아, 이게. 2, 3. 그럼 얘도 2대 3이면 되는 거야. 2대 3. 근데 얘는 9니까 얘가 얼마겠어? 6이겠지. 2대 3이 되면 되니까. 알겠어? 더 쉽게는 나눠보시면 돼요. 나눠보시면 기울기가 2분의 3, 이거 나누면 기울기가 2분의 3 해야 되니까 6분의 9가 맞겠지. 그 다음 L1과 L3가 수직일 때 이러면 내적제로, 얘와 얘가 내적제로 2, 3은 6 더하기 3 곱하기 B가 0 이렇게. B는 마이너스 2겠지. 오케이? 끝. 많이 남았군. 좋아. 일단